안녕하세요, 나무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원주택을 이제 지으신 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정원 입구에 아치형의 울타리를 어떤 나무로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치나 또는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성 나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나무는 꽃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덩굴성 과일나무는 제가 2편으로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처음 소개할 나무는 바로 덩굴장미입니다. 아치형 터널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바로 덩굴장미인데요. 이 덩굴장미는 지금부터 개화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곧 있으면 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이제 나무들을 보시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와 있고 개화를 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이제 노지가 아닌 저희 같은 이제 시설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개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지금부터 개화를 하기 시작해서 노지 같은 경우 6월 초면 거의 만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부터 아주 장미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미정원에 가보시면 이런 아치형의 조형물에 이 터널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이 아치에 이 장미를 심어 놓으시면 정말 예쁜 그 정원을 만드실 수 있어요. 보통 욕심에 너무 많이 심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하고자 하는 거는 1m에 하나씩만 심어 주시면 1년차, 2년차에는 많은 꽃은 못 보시겠지만 3년차부터 전성기에 이르는 그런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덩굴장미라고 해서 그냥 심어만 놓으면 얘들이 그냥 알아서 타고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조금 뻣뻣한 느낌의 이제 갖는 장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심고 나서 유인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유인이라고 해서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케이블 타이나 그냥 일반 끈으로 살짝만 묶어 놓으시면 해를 갈수록 애들이 자연스럽게 아치를 형성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장미의 생육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장미는 내한성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내한성이 강하게 이제 개량되어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요즘은 또 내한성이 약한 것들은 잘 취급을 안 하는 게 요즘 대세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능하지만 강원도 내륙 지방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강원도 내륙 지방을 제외한 곳은 웬만해선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에요. 물이 가장 중요하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단 배수가 안 되면 뿌리가 불량해지기 때문에 나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꼭 배수, 가장 중요한 건 배수를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장미는 이제 사실 병이 많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병은 뭐 흰가루병, 노군병, 그리고 갈반병이 대표적인 이제 장미의 병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고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많은 곳은 병이 발생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얘들을 건강하게 키워 주시면서 약간의 방제만 조금 해주신다면 건강한 장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나무는 바로 등나무입니다. 등나무는 요즘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 보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경사면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포도송이 같이 연보라색의 막 꽃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등나무입니다. 한때 등나무 벤치가 유행했을 정도로 곳곳에 벤치를 가보시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내린 것처럼 그런 느낌의 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등나무 벤치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자기의 벤치나 그런 이제 아치형 정원에 하나씩은 심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연보라색의 꽃, 그런 색상이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들이고, 요즘은 유럽에서 다른 색상의 꽃들이 많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을 만나보셔서 색다른 조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등나무 생육 환경에 대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등나무는 노지에서 워낙 잘 됩니다. 노지 전국 월동이 가능하면서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큰 소독을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재배하기 쉽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이제 배수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배수가 안 되면 나무는 건강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병이 오고 동해가 오는 겁니다. 그 점만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사진들을 감상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소개할 나무는 등나무에 이은 바로 등수국입니다. 이 등수국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벽면을 감싸는 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 담쟁이 덩쿨이 있잖아요. 저는 나무에서는 이 등수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만큼 벽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들 중에서는 최적화된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등수국은 원산지는 사실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건데, 유럽에서 정원 공로상을 받았을 정도로 참 훌륭한 그런 식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개화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벽면을 쫙 빼곡하게 감싸서 이런 꽃이 화려하게 만개를 하면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쁘기 때문에 보기 싫은 벽면이 있으신 분들, 보기 싫은 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티오라리스로 한번 가려보시면 색다른 조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 나무 자체로도 좀 울긋불긋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잎이 다 지고 꽃이 다 진다 해도 겨울철에 또 색다른 조경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부터 겨울까지 조경을 할 수 있는, 벽면을 조경할 수 있는 나무는 바로 이 페티오라리스가 좋지 않을까. 얘네들은 이렇게 좋은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원 시장이 저희는 이제서야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찾는 그런 식물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나무가 없어서 많이 이제 판매를 못 했는데, 그래도 좋은 식물들이 이렇게 입고가 됐어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등수국 생육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추위에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단 이제 수국이기 때문에 수분을 참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지만 배수도 잘 돼야 돼요. 배수가 안 되면 모든 식물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수만 잘 되면 되고, 벽면을 가리는데 당연히 햇빛을 잘 못 보겠죠. 반그늘을 워낙 좋아하는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햇빛이 강하지 않은 곳이면 더 좋습니다. 햇빛이 강하다고 해서 심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반그늘에서도 워낙 잘 산다, 이걸 강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건물이나 그 담벼락을 이제 가릴 건데 뿌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나무 이제 그 건물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뿌리층이 이제 살짝 잡고 있어요. 살짝 잡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훼손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최적화된 그런 나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꽃 향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 꽃이 만개하면 화려한 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머금고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다음 마지막 나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나무는 바로 능소화입니다. 능소화는 여름철 가장 예쁜 대표적인 꽃나무로 유명하죠. 얘네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은 뭐 당연히 이제 고속도로 주변에도 많은 조경이 되어 있고요. 높은 전주나 아니면 울타리, 그런 곳에 많이 심어져 있죠. 심어만 놓으시면 바로 이제 막 아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만 유인을 해주시면 높은 조형물이 있다, 알아서 타고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조경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꽃도 떨어지는 느낌의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 능소화는 국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바로 아메리칸 능소화, 그리고 중국 능소화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중국 능소화는 뭐 보통 토종 능소화라고도 하고요. 색상이나 뭐 꽃 모양이나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 따지고 보면 꽃 크기가 크고 작고, 그리고 색이 좀 진하고 연하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메리칸 능소화는 꽃 그 가지가 끝에서 뭉태기로 막 5개, 6개가 한 번에 피고요. 토종 능소화는 예를 들면 이 가지에서 꽃이 쫙 딱딱딱딱딱딱딱 내려오는, 그런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 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서 아, 이게 토종 능소화구나, 아, 이게 아메리칸 능소화구나, 이 정도는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추위에 약한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추운 곳은 일반 중국 능소화보다는 좀 아메리칸 능소화 쪽으로 심어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생명력도 강하고 물도 좋아합니다. 물도 좋아하지만 당연히 배수가, 이건 기본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배수는 안 되면 어떤 나무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된다는 거는 물을 줬는데 2, 3일 동안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시고요. 나무를 재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장미부터 시작해서 덩굴성을 띠는 덩굴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덩굴장미, 등수국, 등나무, 능소화, 얘네들은 이제 건강하게 키워만 놓으면 나중에 꼭 보답을 하는, 멋진 모습으로 보답을 하는 그런 나무니까요. 울타리 또는 조형물, 아치형 조형물, 터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런 나무들을 심어 보셔서 2, 3년 뒤에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가꾸시면 꼭 보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좋은 나무 선택하시고 예쁜 품종 선택하셔서 멋진 정원을 꾸미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나무왕이었고요. 이렇게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식물들 있으면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나무왕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